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내일 석가모니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에 입성합니다. 대장정이 보름 가까이 접어들며 크고 작은 부상도 잇따르고 있지만 장애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은 순례단은 쉬지 않고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계종 64기 3위 3인에게 수계교육이 수계식을 끝으로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5급 승가고시를 통과하고 수계를 통해 3위 27명, 3인이 12명, 총 39명의 조계종 예비스님이 탄생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이 5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직지를 다음 달 12일부터 7월까지 인쇄기술의 역사전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된 183명의 조선인 징용자와 일본 노동자 유해 발굴에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이 참사 81주기 추모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독립운동 시설을 찾아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미래의 나를 그려보는 시간을 체험했습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함께한 북한 이탈 청소년 역사 탐방 현장을 소개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2월 2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내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지인 보드가야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오랜 행선으로 순례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채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이어가는 순례단의 모습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지 보드가야까지 하루 약 20km만을 남겨둔 가운데 매일 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43일이라는 기나긴 여정은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순례자들의 크고 작은 부상으로 순례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낍니다. 발바닥에 여러 물집이 잡히거나 관절 통증, 장염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대상포진으로 인해 행선을 잠시 쉬어야 하는 순례자도 있었습니다. 순례자 여러분께서도 같이 또 받아들이면서 또 함께 또 내일을 준비하고 수경제에서 또 소독이라든가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철저하게 한 번 더 챙기고 다음 또 일정을 준비하고. 부상도 부상이지만 하루 8시간가량을 행선한 뒤 편하게 몸을 누일 곳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도 걸림돌. 일교차가 20도 넘게 벌어지면서 쉴 수 있는 대낮에는 개인용 텐트가 한증막을 방불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들은 여전히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굳은 의지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도 순례가 끝나는 기원정사까지 누구도 낙오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걸어서 못 가면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못하면 앰뷸런스를 타고라도 단 한 명도 낙오 없이 완주할 것을 서로 배려 속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흔들림 없는 순례단의 의지에 현지 곳곳의 마을 주민들도 종교와 관계없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이 수행정진의 자세로 매일 내딛는 걸음 속에 한국과 인도의 불교가 다시 번성하길 바라는 염원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64기 3위 3인에게 수계교육에서 39명의 예비스님이 탄생했습니다. 경상북도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지난 18일 회항한 제64기 3위 3인에게 수계교육에서 남행자 27명, 여행자 12명, 총 39명이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해 3위 3인이계를 수지했습니다.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스님은 출가자의 갑오신 계율을 잘 지켜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64기 3위 3인이 수계자들은 부처님 법을 세상에 펼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행자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존돼 있는 직지심책 요절 원본이 현지에서나마 50년 만에 대중에게 공개돼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에서는 이파 스님이 이끄는 우든피시 인본주의 불교 수행 프로그램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이 오는 4월 12일부터 7월까지 열리는 인쇄 기술의 역사 전시에서 직지 심체 요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2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국립도서관이 주최한 전시회에서 공개된 이후 처음입니다. 구한 말 당시 주한 프랑스 공사가 구입해 수집했던 직지는 수집가 앙리 베베르를 거쳐 1950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보내졌고 사서로 일하고 있던 박병선 박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박 박사는 직지가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8년 앞선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것도 밝혀냈습니다. 5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만큼 전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재청 산하 국외문화재재단이 전시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오랜 세월 서고에서 보관된 직지가 얼마나 잘 보존됐는지 어떤 모습으로 전시될지 주목됩니다. 대만 불광산사에서 출가해 인본주의 불교의 실천을 전파하는 이파 스님의 우든피시 재단이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인본주의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재개합니다. 2002년 불광산사에서 시작했던 이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실제 스님들의 다양한 훈련과 의식을 체험하면서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대만의 법고산사와 자제공덕회에서 참가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불교 수행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불교 사찰인 용산사와 도교사원 싱텐궁, 고궁박물관 등 문화 투어도 계획돼 있습니다. 보통 19세에서 25세의 대학생들에게 권장되지만 직장 휴식기를 갖거나 이미 은퇴한 고연령자들도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참가자들은 사찰 생활이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마음 챙김과 삶의 지혜를 충분히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희생된 183명의 조선인 징용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유해 발굴에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은 참사 81주기를 맞아 지난 4일 현지에서 열린 추모식을 전하며 한일 정부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81년 전 조선인 강제징용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 등 183명이 수몰사고를 당한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일본 시민단체와 한일 유족회가 지난 4일 우베시 추모 광장에서 수몰사고 81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 호주 ABC, 싱가포르 CNA, 홍콩 TVB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이날 추도식을 취재해 보도하며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역사와 일본 정부의 입장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로이터는 특히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 8살 때의 어느 날 아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89세 전석고 할아버지의 정언을 전하며 유가족들의 유해 발굴의 애절함을 전했습니다. 매년 2월 차가운 바다에 국화꽃 한 송이를 띄우며 슬픔을 달래는 한국 희생자 유족회는 한 줌 유골이라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대했습니다. 1세대가 몇 사람 안 남았어요. 다 죽고. 이게 끝나고 나면 만약에 또 이때까지 일본 정부가 은폐시키듯이 한국 정부가 관심 없으면 우리 유족들이 안 가게 되면 그것도 은폐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은폐될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양국 정부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2016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처음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한 이후 2017년부터 관음종은 한국 희생자 유족회와 일본 불교계, 시민단체들과 위령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위령제를 지난해 11월 재개한 관음종은 단순한 위령을 넘어 과거사 반성과 유골 발굴 등 일본의 성의 있는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11년 동안 바닷가에서 울기만 하는
그런 애도한 일을 갖다가 국민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세계 경제에 10위라는 나라가 쳐다보고만 있는 이런 정부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해갖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제는 좀 강도를 좀 높이겠단 말이에요. 로이터는 조세이 탄광의 수물 사고를 세상에 알리고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노우의 요코 대표의 말을 인용해 유해를 발굴하지 않으면 조세이는 영원히 한일 양국의 쓰라린 과거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베의 바다 밑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도 있습니다. 세계 언론은 양국 정부가 정치와 과거사의 계산을 넘어 후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을 모색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아직 남한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독립운동 기념시설을 탐방하며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고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도 체험했습니다.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가 북한 이탈 청소년과 함께한 역사 탐방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서울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북한 이탈 청소년 18명이 모였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에 맞섰던 윤봉길 의사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한반도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말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가 북한 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평화 탐방에 나섰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통일 한반도의 가교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역사를 공감대를 형성하여 앞으로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데 좀 초석을 기반을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청소년들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관문사로 이동해 템플스테이도 체험했습니다. 천천히 차를 우려내며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친구들과 감정을 주제로 대화하며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보기도 합니다.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사춘기에 낯선 환경에까지 적응해야 하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누며 하나되기가 고안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입니다. 인성 함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청소년 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꾸준하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며 하나되기는 DMZ 역사탐방,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문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부설 대자유치원 대면 졸업식을 3년 만에 봉행했습니다. 대자유치원은 지난 18일 만불보전에서 주지 광우스님, 박선영 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의 축하와 격려 속에 제96회 졸업식을 열었습니다. 졸업생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을 전달한 광우스님은 부처님 품에서 자비롭고 창의적인 아이들을 길러내는 대자유치원을 믿고 귀한 자녀들을 보내준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다며 졸업하는 천진불들이 우리 사회의 바른 인재로 성장하길 당부했습니다. 1927년 배달 유치원으로 문을 연 대자유치원은 올해 세계반 81명을 포함해 총 7,317명을 배출한 불교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아교육 기관 중 하나입니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가 종립광명유치원 원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제2회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광명사는 지난 18일 직관전에서 주지 충광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교수아사리 1초스님, 갈마아사리 설혜스님 증명 아래 제2회 광명유치원 원아 가족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계법회를 통해 원아와 가족 180명이 참회와 연비의식으로 참된 부처님 제자가 되길 서원했습니다. 충광스님은 3기 5계를 수지하고 잘 지켜 삶을 바르게 살아 부처님 가피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 마곡사 불교대학이 졸업식과 불교대학 총동문회 2대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마곡사 관음전에서 지난 18일 열린 졸업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성불사 주지 법두스님, 동불사 주지 경호스님, 이윤진 마곡사 불자회장, 불교대학 신영미 동문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그동안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열린 불교대학 총동문회 2대 회장 취임식에서 초대에 이어 연임된 신영미 회장은 불교대학 발전과 불법 포교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간판 프로그램 종로엔 장금이 장단극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며 10년 넘는 동안 우리 전통 장문화 보존과 확산에 기여해 왔는데요. 이 소식은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머리망과 앞치마를 두른 장금이들이 항아리 앞에 모였습니다. 각 팀별로 헤쳐 모인 참가자들은 장금이 어르신의 지도에 따라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옛 방식 그대로 소금과 물, 고추 등을 넣고 대나무로 마무리합니다. 종로엔 장금이 봉사자들은 행사 참가자 중 직접 장을 담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우리의 전통을 전수하는 자부심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에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수고롭지만 담가 먹는 거를 추천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전수하도록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장을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널리 알리며 그 맥을 잇는 노력을 해온 지 올해로 11년째. 노인 전문 자원봉사단 발족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성장하며 복지관의 간판 사업이자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하며 그동안 이 행사를 통해 장 담는 법을 배운 사람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관장 정관 스님은 앞으로도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이라는 사명 아래 이 사업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이 우리에게 몸에 좋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의 전통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전통을 좀 외부에 많이 알리고 전통을 살리자는 취지하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은 올해 원년으로 삼으며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시너지 효과, 종로 모던을 강조하며 종로엔 장금이가 우리 전통의 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하게 그다음에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옆에서 우리 노인복지회 회원들이 더 많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관광과 행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들이 만든 항아리들은 오는 4월 19일 장 가르기 행사를 통해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찬불과 보급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이 신작 찬불가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은 오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 누리홀에서 연꽃 향기 세 번째 이야기 연꽃으로 피어나리를 주제로 신작 찬불가 발표회를 개최하고 황룡사, 삼보인연, 겨울눈 봄꽃, 땅에서 넘어진 자 등 다양한 찬불가를 선사합니다. 이날 공연에는 부산 내원정사 합창단과 해원정사 합창단, 울산 정토사 합창단, 부산불교TV 합창단 등이 찬조 출연에 풍성함을 더합니다. BTN 불교TV가 주최하고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이 주관, BTN 불교TV 붓다회가 후원하는 공연은 박준홍 단장 겸 음악감독과 정호진 부단장, 테너 신현욱, 문정재, 바리톤 추현철, 조창준, 양영승, 피아니스트 김진아, 정꽃님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BTN 불교TV가 함께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한일상사에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신규님께서 10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정혜수님께서 30만 원을, 김문선님, 양성임님께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명혜님,
김혜연님, 서옥연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김순자, 김현숙, 박종천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월 20일 월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